지금부터 화학연력학 챕터 17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의 제목은 바로 볼츠만 팩터와 그리고 파티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배우게 되는 주요 개념이 바로 파티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이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다양한 물리량들, 내부 에너지, 엔탈피와 같은 값들을 계산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챕터를 통해서 보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토의 모델을 통해서 분자 내에 있는 에너지 레벨들이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 퀀타이제이션. 그래서 양자화의 개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 현실적인 문제는 과연 이 분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거잖아요. molecule distribution over energy states. 과연 여러 가지 에너지 레벨들이 있을 때 그 에너지 레벨의 분자들이 몇 개씩 존재하고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화학적 직관을 가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질들이 혹은 분자들이 그라운드 스테이트, 바닥 상태, 에너지가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부터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정성적인 결과는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량적으로 과연 온도가 이런 전이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 300켈빈에서 어떨까, 400켈빈에서 어떨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챕터 17장에서 배우게 되는 주요 개념인 이 볼츠만 팩터와 파티션 펑션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거의 답을 공개를 하고 들어가는데, 봐볼게요 한번. 이 볼츠만 팩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 에너지 EJ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PJ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 PJ의 값을 우리가 앞으로 볼츠만 팩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 확률 PJ 값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EJ 오버 KBT 요 값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KB라고 하는 새롭게 도입된 상수,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 볼츠만 컨스턴트가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식의 형태로 생겼는지는 우리 17.2절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또 다른 중요 개념인 파티션 펑션의 경우에는 이것은 어떻게 도입된 개념이냐 하면은, 우리가 위에서 PJ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스템이 EJ에 존재할 확률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PJ라고 하는 확률을 모두 다 더하면, 모든 일렉트로닉 스테이트 혹은 에너지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더하게 되면 이 값은 반드시 1이 되어야겠죠. 얘가 확률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다 더하면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J라고 하는 확률을 요 볼츠만 컨스턴트를 이용한 볼츠만 팩터로 바꿔서 써주게 되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EJ 오버 KBT 이렇게 되고, 우리는 이러한 물리량을 파티션 펑션 Q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장에서 혹은 18장에서 에너지, 히트 커패시티, 프레셔와 같은 이런 다양한 물리량들이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계산이 될 수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볼 것입니다. 이 정도로 17장의 오버뷰를 마치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17-1절입니다. 17-1절의 제목을 같이 한번 봐보면은 더 볼츠만 facto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quantities in the physical science. 이 절의 제목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은 볼츠만 팩터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비단 화학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언스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꼭 화학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 볼츠만 팩터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볼츠만 팩터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분자가 EJ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질 확률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확률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그럼 확률 이야기를 하려면 필연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게 그 시스템에 얼마만큼의 경우의 수가 있고 그 경우의 수를 우리가 어떻게 카운트할 건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N-body 시스템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N-body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the number of particles, 즉 여러분의 시스템 안에 몇 개의 입자가 들어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V는 그 시스템의 사이즈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볼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시스템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 입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힘의 종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뭐 정전기적인 인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알면은 우리는 N-body 시스템을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N-body 시스템에 대한 우리가 어떤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이 시스템의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풀어주면은 우리는 그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레벨들을 모두 알 수 있죠. 그래서 특별히 N-body 시스템에 대한 해밀토니안을 쓰고 그 시스템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써주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여기 아래 첨자로 J라고 하는 노테이션을 써준 거는 에너지 레벨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이고 뭐 이런 1, 2, 3과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풀게 되면은 결국에는 각각의 에너지 레벨 EJ에 대한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 에너지 EJ가 파티클의 숫자 n과 부피 v에 의존한다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 주기도 합니다. 그 후에 그러면 우리는 이 EJ가 과연 각각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혹은 각각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에너지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쉬운 시스템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역학에서 말하는 가장 간단한 시스템은 바로 아이디얼 가스죠. 아이디얼 가스는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non-interacting 시스템 혹은 뭐 independent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의 토탈 에너지 EJ는 그냥 각각의 분자들이 혹은 각각의 파티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몽땅 다 더해준 거죠. 그래서 입실론 각각의 파티클의 에너지를 입실론이라고 한다면 입실론 1, 입실론 2 더하기 쭉 해서 n번째 파티클의 에너지까지를 쭉 다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네들 간에 서로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각각의 에너지를 더해주는 것이 그 토탈 에너지 EJ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만 계산을 하면은 토탈 에너지 EJ도 아이디얼 가스에 대해서는 계산을 할 수가 있고, EJ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확률 PJ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이디얼 가스 중에서도 모노아토믹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노아토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원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바이브레이션 없죠? 로테이션도 없습니다. 오로지 원자의 혹은 입자의 질량 중심이 옮겨 다니면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트랜슬레이션 에너지만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양자화학 시간에 배웠던 혹은 일반화학 시간에도 만나봤을 수 있는 상자 속 입자 문제가 됩니다. 파티클 이너 박스 프로블럼이 되고, 이 경우에 3차원 박스가 있다라고 하고, 각각의 변의 길이 3차원 박스 변의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한 시스템의 에너지는 세 개의 양자수 nx, ny, ng를 포함해서 8ma 제곱, h제곱, nx제곱 더하기 ny제곱 더하기 ng제곱으로 주어진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각각의 시스템에 특별한 굉장히 한정적인 모노아토믹 아이디얼 가스 시스템이긴 하지만, 이 입실론 값을 알면은 여기 집어넣어서 EJ를 계산하고 EJ로부터 볼츠만 팩터 PJ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는 이제 앙상블이라고 하는 단어의 혹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려면 콜렉션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EJ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시스템이 EJ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확률 PJ를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에 존재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EJ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의 개수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PJ를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큰, 거의 그래서 온도가 아예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히트 베스를 생각을 할 겁니다. 다른 말로는 히트 레저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히트 베스 안에 들어있는, 이 안에는 여러 종류의 개들이 들어있습니다. 시스템들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게 그려놓은 네모들이 각각의 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큰 박스들 있죠. 큰 박스 히트 베스 안에 들어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작은 박스들, 이 작은 박스들은 똑같은 파티클의 개수 n, 똑같은 부피, 똑같은 온도 T를 가지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얘네들은 어떤 다른 퀀텀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의 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10,000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누구는 100원짜리를 100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1,000원짜리를 10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누구는 10,000원짜리를 1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물리량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픽하게는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콜렉션 혹은 앙상블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small aj라는 물리량을 정의를 할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the number of system in the state J with energy EJ. AJ라고 하는 것은 그 J라고 하는 아래 첨자에서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EJ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J에 속해 있는 시스템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PJ를 계산을 할 때 분자에 올라가게 될 그 특정 사건, 특정 경우의 숫자가 되겠고, 그리고 대문자 A를 써가지고 바로 the total number of system. 이 hitBESS 안에 들어있는 total number, 시스템이 총 몇 개 있느냐, 바로 확률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률 PJ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여기 AJ의 값을 알아야지 우리가 그 AJ 값으로부터 다 더해서 대문자 A를 만들고 그리고 확률 PJ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J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다음 페이지로 가서 한번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relative number ratio A2 over A1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A2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이 E2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개수이고 A1이라고 하는 것은 E1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얘네들의 상대적인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에너지의 어떤 함수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고, 요것을 F, E1, E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서 E1, E2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값, 앱솔루트 에너지를 의미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화학에서 앱솔루트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 어떤 에너지 0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관심이 있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에너지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21, E2 요것은 결국 두 시스템의 에너지 차이에 대한 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A1분의 A2는 두 시스템의 에너지 차이의 어떤 함수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것을 다른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써볼 수 있습니다. A2분의 A3는 바로 E2-E3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A1분의 A3에 대해서도 쓸 수 있는데 이것은 E1-E3의 어떤 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요 결과와 요 결과 두 개를 곱해주면 식을 이렇게 전체로 곱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다시피 오른쪽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A1분의 A2 곱하기 A2분의 A3를 해주면 A1분의 A3가 나오게 되죠. 그럼 각각 식의 이 우변들의
곱도 역시 똑같은 등가 형태를 띄워야 됩니다. 그래서 f e1-e2 f e2-e3의 곱은 f e1-e3 요 등식이 성립을 해야 되죠. 그러면 과연 어떤 함수 f가 이 형태, 이런 곱의 형태를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물리량의 차를 인풋으로 가져와 가지고 곱셈을 해줬더니 이런 형태로 나올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 17-2번을 조금 따라가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함수가 익스포넨셜의 베타 2 요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은 요 위의 식을 만족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익스포넨셜의 베타 e1-e2 익스포넨셜의 베타 e2-e3를 해주면은 익스포넨셜의 베타에 지수로 들어간 부분은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e2 부분 상쇄되고 e1-e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한 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죠. 꼭 이렇게 약간 임의로 쓴 것 같지만은 요 연습 문제 17-2번을 따라가 보시면은 요 식의 익스포넨셜 형태가 요 식을 만족시키는구나라는 것을 좀 깔끔하게 유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쓰자면은 a1분의 a2라고 하는 것이 익스포넨셜의 베타 e1-e2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걸 우리가 아주 일반화를 시켜보면은 어떤 n번째 혹은 m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시스템의 개수 am분의 n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시스템의 개수 an의 비율을 살펴보면 익스포넨셜의 베타 em-en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로부터 우리는 바로 EJ의 에너지를 가지는 시스템의 개수 AJ를 어떤 상수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EJ의 꼴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17.1절을 마치고 다음 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2절의 제목은 The probability that a system in an ensemble is in the state J with energy EJ is proportional to exponential minus EJ NB over KBT. 네, 17.2절의 제목이 상당히 긴데 앙상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콜렉션이죠. 어떤 시스템의 콜렉션이 있을 때 그 특정 시스템이 EJ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질 확률은 바로 요 값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EJ 오버 KBT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재의 굉장히 좋은 점은 이 절의 제목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도 굉장히 맥락을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요약이 잘 돼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앞절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이 AJ 특정 시스템이 J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에 속해 있는 그런 시스템들의 개수가 AJ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이 꼴이
어떤 상수 c 곱하기 exponential의 마이너스 베타 EJ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EJ는 확실히 알고 있죠.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지 그 EJ 값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이 상수 C와 상수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값들을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determination of C. 먼저 앞에 붙어있는 상수 C부터 한번 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 AJ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EJ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경우의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경우의 숫자를 다 더해주면 얼마가 돼야 되나요? 그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콜렉션, 그 앙상블 안에 들어있는 시스템의 총 개수, 대문자 A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AJ 대신에 요 위에서 유도했던 식을 써주면은 C의 2의 마이너스 베타 EJ가 되는 거고, 이 값이 대문자 A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상수 C는 서메이션이 돌아가는 인덱스 J와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고, 결국 C라고 하는 것은 A over summation exponential minus 베타 EJ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수 C의 모양 혹은 값을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녀석을 다시 이 식에다가 집어넣어 보면은 AJ는 summation exponential minus 베타 EJ 분의 A 곱하기 exponential minus 베타 EJ가 되게 되죠. 우리가 식의 모양을 약간 변형을 해서 A를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대문자 A분의 small AJ는 summation exponential minus 베타 EJ분의 이렇게 되죠. 근데 요 값이 바로 뭔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total number of system 이 대문자 A이고, 특정 J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는 시스템의 개수를 AJ라고 했으니까 이게 곧 바로 PJ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확률 PJ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앞전에서 봤었는데 이 분모에 들어가는 요 내용 exponential minus 베타 EJ를 모두 더한 값이 바로 파티션 펑션 Q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죠. 그래서 Q분의 exponential minus 베타 EJ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전히 잘 모르는 부분은 바로 베타라는 부분인데요. determination of 베타.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뒤에 가서 우리가 요 베타의 꼴이 왜 이런 형태, 볼츠만 상수 곱하기 온도분의 1로 주어지는지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베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받아들이도록 하죠. 그래서 KB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볼츠만 상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17.3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절의) 제목은 We postulate that the average 상불 energy is equal to observed energy.
네, 제가 그런 우리 책에 나오는 각 그런 절의 제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7.3절은 특별히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떤 가정, 파스툴레이션을 담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통계적으로 계산한 앙상블의 어떤 통계 평균값,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에버리지 앙상블 에너지가 뭐랑 같다고 가정을 하냐 하면은 우리가 실제 실험을 통해서 관찰한 에너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가정, assume이나 이런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postulate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검증이 이미 된 그런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의미 자체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떤 분자 시스템의 에너지를 측정한다, 매크로스코픽하게 측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특정 시스템의 에너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시스템들의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든 평균을 내서 보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산술 평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보는 것이고, 그때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어, 많이 존재하는 녀석들, 많이 존재하는 녀석들의 비중은 더 크게 포함을 시키고 적게 존재하는 녀석들의 기여는 적게 하는 그런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한 에너지가 바로 통계적으로 계산한 평균값과 상당히 유사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17.3절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에버리지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에버리지 에너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평균값을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양쪽 꺽쇠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있는 물리량의 평균값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꺽쇠 E라고 해놓으면은 에너지의 평균값을 의미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량의 평균값을 계산을 할 때에는 그 각각의 값 있죠? 여기서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EJ라고 하는 값을 확률 PJ와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곱해준 다음에 얘네들을 어떤 전체 J에 대해서 다 서메이션을 해주면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이걸 기대값이라고 많이 부르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확률 PJ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쓰는지 배웠죠. 이것이 바로 파티션 펑션 큐브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EJ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은 서메이션 J 큐브의 EJ NB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EJ N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비교적 쉽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어떤 기대값을 나타낸 것이고, 기대값에 들어가는 확률 부분을 파티션 펑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니까요.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파티션 펑션 Q를 이용을 해서 이 전체 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떤 미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적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수학적인 조작이 들어가긴 하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어디에서 눈치를 챌 수가 있냐 하면은 여기 앞에 곱해지는 분자에 곱해지는 EJ라고 하는 텀이 사실 익스포넨셜에 여기 지수 텀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수에 들어가 있는 그런 텀을 미분을 해주면 걔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온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조금 착안을 해서 식의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미리 공개를 하면은 파티션 펑션에다가 로그를 씌운 다음에 그것을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됩니다. 단 이때에 n과 v 값은
고정을 시켜 놓는 거죠. 요 미분을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값을 미분을 하면은 일단 q분의 1이 빠져나올 것이고, 그리고 라운드 q 라운드 베타가 남겠습니다. q분의 1에 라운드 q를 라운드 베타로, 그러니까 q를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한 결과를 쓰면 되는데, 이 q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에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ej니까 이런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물론 이런 미분을 수행을 할 때 우리는 mv 값을 계속 일정하게 고정을 시켜 놓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ej를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그것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q분의 1을 놔두고 서메이션 기호를 앞으로 빼낸 다음에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ej를 베타에 대해서 미분해주면은 마이너스 ej가 앞으로 빠져나오죠. ej mv 이렇게 빠져나오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ej. 제가 뭐 ej mv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가능하면은 그 노테이션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냥 지워버릴까요? 처음에 이런 내용을 써놨으니까 계속 쓸 때 번거롭잖아요. 네. 이렇게 좀 더 다 지워버리고, 네, 좀 더 깨끗하게 써보겠습니다. ej의 마이너스 베타 ej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식의 모양을 이제 조금만 잘 정렬을 해서 요 q분의 1을 서메이션 기호 안으로 집어넣으면 q분의 ej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ej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에너지의 기대값 에버리지 에너지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사실로 썼던 결과와 파티션 펑션에다가 로그를 씌운 값을 베타로 편미분한 결과가 두 개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는 에너지의 기대값, 에너지의 평균값, 에버리지 에너지를 마이너스의 파셜 로그 q 파셜 베타 nv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하나 빠뜨린 거는 그냥 EJ가 아니라 마이너스 EJ가 빠져나오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기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것은 이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는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더 편한 거는 우리가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스테이트 베리어블, 뭐 PV, T와 같은 걸로 표현을 하는 것이니까 라운드 베타를 라운드 T로 바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에너지의 표현값이 KB T제곱에 라운드 ln Q 라운드 T의 NV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식을 한번 유도를 해 보시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파티션 펑션으로 계산한 모노아토믹 아이디얼 가스의 에버리지 에너지와 그리고 키네틱 티어리로 유도한 에버리지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아토믹 아이디얼 가스. 그래서 여기서는 n개의 아이덴티컬 파티클이 있고
부피는 V만큼 차지하고 온도의 영향은 베타 값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이덴티컬한 n개의 시스템이 n개의 아이덴티컬한 파티클이 있는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은 n 팩토리얼 분의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몰 q는 파티션 펑션이긴 한데 시스템에 대한 파티션 펑션이 아니라 각각의 입자에 대한 파티클에 대한 파티션 펑션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n개의 아이덴티컬한 파티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 뭐 n 팩토리얼도 나눠주는 그런 요소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챕터 18에 가서 다시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지금은 요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몰 q는 어떤 형태로 생겼냐 하면은 h제곱 베타분의 2파이 m 2분의 3승에 부피 v를 곱해준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파티션 펑션 q로부터 에버리지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봤었는데요. 마이너스 로그 q를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로그 q를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 베타가 포함된 텀에 대해서만 미분해주면 되겠죠. 베타가 포함되지 않은 텀은 어차피 미분하면은 0 될 거니까. 그래서 먼저 로그 q를 한번 분해를 해서 보면은 n 로그 스몰 q 마이너스 ln n 팩토리얼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몰 q 안에 그러면 베타가 포함된 부분이랑 베타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스몰 q를 써보면은 2분의 3 로그 베타분의 1 요 부분이죠. 요 부분만 베타에 의존하는 텀이 되고 나머지는 베타를 포함하지 않는 그런 텀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자면 2분의 3의 로그 h 제곱분의 2파이 m 2분의 3승에 이거 전체에 다시 v를 곱해준 이런 값들이 되겠죠. 아무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계산할 것은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베타가 들어있지 않은 텀들 마이너스 로그 n 팩토리얼 그리고 지금 요 부분들 다 어차피 미분하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요 부분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죠. ln 대문자 q는 (2분의 3n) 로그 베타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해당 내용 요것을 이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에버리지 에너지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2분의 3n ln 베타 마이너스 1승 라운드 베타 nv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베타를 포함하지 않은 요 텀은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로그 베타분의 1을 로그 베타분의 1을 베타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베타분의 1만 남겠죠. 그래서 2분의 3n 거기에다가 베타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베타분의 1이라고 하는 것, 즉 베타라고 하는 컨스턴트가 kb t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걸 플러스 써주면은 2분의 3 n kb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n이라고 하는 입자의 개수가 결국 몰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NA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볼츠만 상수 KB라고 하는 것이 기체 상수 R을 아보가드로 수 NA로 나눈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면 에버리지 에너지 E가 2분의 3 NKB T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2분의 3 스몰 n 아보가드로 수 곱하기 NA분의 R T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2분의 3 nRT라는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즉 뭐 임의의 입자의 개수 대문자 n개를 포함한, 즉 n몰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2분의 3 nRT로 주어진다라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어떤 평균 1몰 몰랄 에너지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그게 곧 2분의 3 RT가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스템은 모노아토믹 아이디얼 가스만 있기 때문에, 가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에서 존재하는 에너지는 트랜슬레이션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파티션 펑션 Q를 쓸 때 앞에서 계산한 상자 속 입자의 결과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의 평균값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제 17-2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example 17-2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시스템이 그런 트랜슬레이션 에너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로테이션 에너지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아이디얼 가스일 때에는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루게 될 시스템은 아이디얼 다이애토믹 가스입니다. 이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 역시 각각의 구성 성분 파티클의 파티션 펑션에 이런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는 걸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때의 달라지는 지점은, 앞의 문제와 있어서의 달라지는 지점은 각각 입자의 파티션 펑션을 서술하는 게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트랜슬레이션의 요소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트랜슬레이션 더하기 바이브레이션 더하기 로테이션 에너지까지 모두 다 더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8파이 스퀘어의 i,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스포넨셜의 베타 h 뉴 2의 마이너스 베타 h 뉴 나누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뒤에 가서 보게 되겠지만은 이 부분이 이제 트랜슬레이션에 해당하는 파티션 펑션이 되겠고, 이 부분이 이제 로테이션에 대한 파트, 이 부분이 바이브레이션에 대한 파티션 펑션들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뒤에 가서 배우게 될 내용들이고요. 그럼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이제 파티션 펑션의 형태를 알고 있으니까 파티션 펑션이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에버리지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런 미분 연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의 문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요. 베타가 여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고, 그리고 바이브레이션 부분에서는 전반에 걸쳐서
베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 부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냥 요 계산만 하면 되니까. 요 계산을 쭉 따라간 결과만 같이 보고 의미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마지막에 얻어지는 값이 2분의 3 RT 더하기 RT 더하기 2분의 NaHnu 1 마이너스 베타 HNU분의 NaH 2의 마이너스 베타 HNU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텀들이 어떤 모션들을 대변을 하고 있냐면은 이것이 바로 에버리지 트랜슬레이션 에너지, 우리가 앞에서 계산을 해봤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이 에버리지 로테이션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형태를 잘 보시면은 2분의 hnu, 양자화학 수업에서 봤던 익숙한 형태죠. 이게 바로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부분이 에버리지 바이브레이션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파티션 펑션만 알고 있으면은 에버리지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이 상당히 쉽게, 계산은 복잡하지만 컨셉상으로는 상당히 쉽게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번 절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절로 넘어가 볼게요. 17-4절의 제목을 봐보면은 The heat capacity at constant volume is the temperature derivative of the average energy. heat capacity at constant volume, CV란 말이죠. CV라고 하는 것이 average energy, 이 값의 temperature derivative다. 즉 average 에너지를 온도 T에 대해서 미분을 취해주면 그게 곧 heat capacity CV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물리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랑 정확하게 똑같은 거죠. CV라고 하는 것의 데피니션 자체가 온도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 U가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부피가 일정할 때 이렇게 쓰니까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게 결국 에너지의 에버리지 값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heat capacity CV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온도 이런 조건, 입자의 개수가 고정되어 있고 부피가 일정할 때에 에버리지 에너지가 온도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화하느냐, 그거를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모노아토믹 케이스부터 봐보면은 몰랄 내부 에너지 U 바의 경우에 2분의 3 RT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몰랄 히트 카패시티 CV의 경우에는 T에 대해서 미분한 결과 2분의 3 R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단원자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여기 아이디얼 가스란 말을 빼먹었는데, 단원자 이상기체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식을 잘 알고 있는데, 여기 원자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트랜슬레이션 에너지 뿐만이 아니라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로테이션 에너지가 있을 때에는 과연 그 식의 모양이 어떻게 바뀔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없죠. atomic ideal gas. 그 결과도 우리가 지금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제 17.2에서 쓴 식 u 바가 2분의 5 rt 더하기 2분의 NaHnu 더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베타 Hnu 여기에 NaHnu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Hnu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앞에서 히트 커패시티 CV 값은 라운드 U T NV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써주면 2분의 5R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텀들, 여기는 지금 온도 T에 대한 텀이 없으니까 미분하면 아마 그대로 다 사라질 거고, 여기 뒤에 텀들의 효과만 고려를 해주면 되겠죠. NaH까지는 HNU까지는 그대로 빠져나오고, 라운드 T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베타 Hnu 베타 Hnu NV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전부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R분의 KBT분의 Hnu 전체의 제곱 그리고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베타 Hnu 아니죠. Hnu KBT 이렇게 써볼까요? 네. 전체의 제곱분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nu KB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토믹 아이디얼 가스의 히트 커패시티 값도 우리가 파티션 펑션을 알면은 U를 계산할 수 있고 또 이 U로부터 CV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7-3 그림 17-3을 보시면은 온도에 따라서 히트 커패시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따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넘어가서 이그젬플 17-3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물리화학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듀롱 패티트 로에 대해서 한번 디스커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듀롱 패티트 로를 디스커션 하기에 앞서서 아인슈타인이 아토믹 크리스탈에 대해서 파티션 펑션을 유도를 해 놓았고 그 식의 모양은 Q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U0에다가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베타 Hnu 마이너스 베타 Hnu 나누기 2 전체의 3n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n개의 아톰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크리스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그러면은 히트 커패시티를 한번 유도를 해볼 텐데 히트 커패시티 CV를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에버리지 에너지 혹은 내부 에너지 U를 계산해야 되죠. U는 마이너스 Q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베타를 포함하고 있는 텀이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여기도 다 있죠. 요 전체에 대해서 이제 다 고려를 해주면 됩니다. 고려를 해주면 라운드 베타 여기에 로그를 붙인 값은 마이너스 베타 U0 마이너스 2분의 3 n의 베타 Hnu 위에 텀을 떼온 거죠. 위에 텀을 떼온 거고 이제 밑에 텀을 떼오면은 마이너스 3n의 로그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베타 Hnu 이렇게 되겠습니다.
nv를 고정하고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이제 요 녀석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남는 것은 U0라고 하는 서블리메이션 에너지, 거기에다가 2분의 3 NHnu 더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베타 Hnu 3NH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베타 Hnu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부 에너지 U라고 하는 것이 서블리메이션 에너지 파트와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로 포인트 에너지 모양이죠. 2분의 HNU가 3N 그리고 나서 하모닉 오실레이터 바이브레이션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3N의 자유도에 대해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또 U가 빠졌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히트 커패시티 CV를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운드 U, 라운드 T를 해주면 되고, 그 결과를 써보면은 3R에 KBT HNU 제곱에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HNU KBT 전체의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NU KB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이제 요 식을 가지고 피겨 17.4의 그림을 온도에 따른 온도 T에 따른 히트 커패시티 CV를 플롯해 보면은 상당히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유도한 식이 잘 맞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듀롱 패티드 리밋은 뭐냐 하면은 상당히 높은 이 하이 T 상태에서, 하이 T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그냥 하이 T에서 이 CV 어떤 고체든지 간에 이 히트 커패시티 값이 3R로 수렴하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아인슈타인이 유도한 이 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온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텀들 있죠. HNU over KBT, 이 값이 상당히 1보다 상당히 작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이런 조건 하에서는 익스포넨셜 텀을 시리즈로 전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의 x를 단순하게 1 플러스 x로 이렇게 근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식의 모양이 3R의 KBT HNU 전체의 제곱에다가 각각의 익스포넨셜 식을 우리가 전개를 해줄 수가 있고, 1 마이너스 1 플러스 KBT HNU 쭈루룩 이렇게 전개돼서 나오겠죠. 그 전체의 제곱에다가 분모에는 1 플러스 1 마이너스죠. 1 마이너스 KBT HNU 쭈루룩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이너스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개를 해보면은 T에 대해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T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텀은 T 값이 상당히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은 무시할 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에 가깝게 수렴할 굉장히 작은 값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T분의 1까지만 고려를 해주겠다. 그렇게 해보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분자 텀은 0으로 수렴해서 사라지고,
분모에만 요 kbt분의 hν 제곱 텀이 남아서 3r kbt hν 제곱에 hν kbt 전체의 제곱분의 1 이렇게 근사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이 약분되고 나면 남는 것이 바로 3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듀롱 패티 리밋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하이 템퍼러처 상황에서 CV가 3R로 수렴한다는 결과이고, 그게 결국 아인슈타인의 아토믹 크리스탈에서 유도한 파티션 펑션으로부터 내부 에너지, 거기에서 히트 커패시티까지 계산을 한 다음에 하이 템퍼러처 리밋을 취해준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17장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파티션 펑션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번 복습을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